폴란드에 러시아 미사일이 떨어진 게 사실이고, 그리고 러시아가 쏜 것도 사실이라면 나토랑 러시아는 전면전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뉴스가 떴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헤르손에서 방을 뺐어요. 헤르손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크림반도 바로 위에죠. 우크라이나가 수복을 해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러시아라는 국가가 덩치가 정말 크고 그런데도 전쟁 수행 능력은 정말 별로 안 되는구나. 특히 점령전 같은 거에서. 그리고 한국 시간 11월 16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여러 곳에다가 미사일을 100발을 쏴갈겼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폴란드에도 한 개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요쪽에 한 발이 떨어졌다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폴란드 실제 사람이 2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솔직히 100발 중에 한 발이 뭐 폴란드에 떨어졌나 보다 그러고 그냥 넘기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딱히 별로 관심 없다. 이 한 발이 떨어졌다는 거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 계속해서 대서특필하는 거야. 저거 폴란드에 떨어졌다라고 나오자마자 바이든 난리 났고, 프랑스 마크롱 난리 났고, 독일 총리 난리 났고, 폴란드 대통령 난리 났었고, 러시아에서도 난리 났고, 젤렌스키도 난리 났었어요. 왜? 폴란드는 나토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토 국가가 한두 국가가 아니에요. 지금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나토라고 하죠. 지금 보면은 여기가 우크라이나예요. 여기 벨라루스야. 여기가 러시아인데 대부분의 국가가 다 나토 국가입니다. 지금 유럽에서. 폴란드도 포함해서. 근데 만약에 러시아가 이 나토 국가 중 한 국가를 공격하면, 아니면 다른 국가가 나토 국가를 공격한다면 나토의 모든 국가는 그 공격한 국가와 전면전을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나토의 우두머리는 미국입니다. 미국도 포함해서 나토예요. 뭘 의미하는겨? 만약에 러시아가 폴란드에 쏜 게 사실이라면 미국도 개입해서, 나토 국가 전체가 개입해서 다국적군으로서 러시아랑 싸워야 됩니다. 폴란드가요,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국가들 중 한 국가입니다. 그죠? 우크라이나를 가장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국가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세 개 국가를 발트 국가라고 해요. 발트 국가. 발트해에 붙어있다 해서 발트 3국이야. 그리고 폴란드, 이 네 국가가 특히나 우크라이나를 지지를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러시아랑 가깝고 러시아가 가장 위협인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러시아가 100발 쏴갈긴 당일에 폴란드에도 미사일 한 발이 떨어져서 폴란드 사람 2명이 사망했어. 그러면 이제 폴란드가 열정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던 나라니까 러시아의 개새들 이거 진짜 들어가지고 진짜 우리 자국민 2명을 죽여? 당장 저 새끼 조져버려야 된다. 이럴 줄 알았어요. 이래야만 할 것 같았어. 뭔가 분위기상 느낌상. 그러자마자 갑자기 바이든이 나서서 러시아 거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폴란드 사람 2명 죽게 만든 저 미사일이 러시아 거라고 주장했던 국가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뿐입니다.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던 국가들이 이번 일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하게 행동을 해요. 지금 미사일 맞은 폴란드도,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지지하던 폴란드도 폴란드 대통령이 대놓고 얘기했어요. 미사일이 러시아 제의인 것 같긴 한데 가능성이 높지만 결정적 증거는 없다. 폴란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지금 겉으로는 다들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지지하는 것 같고, 지지를 해도 러시아라는 국가와 전면전을 불사하고 그러고 싶진 않은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그 경제가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 고물가 시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 러시아라는 국가와 전면전을 하고 싶어 할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크라이나가 안타까워도 그 어떠한 국가도 지금 전쟁을 원치 않는다. 그러자마자 젤렌스키가 그러더라고. 그게 만약에 우크라이나 거더라도 전쟁을 일으킨 건 러시아니까 결국에는 러시아 때문이다. 아니 본인들이 잘못 쏴가지고 좀 그랬으면은 좀 미안하다. 아유 막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다. 또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데 그걸 또 그렇게 얘기하대. 이거 떨어지자마자 러시아도 바로 입장을 표명합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니다. 러시아도 폴란드 공격할 생각 없다는 거죠. 러시아도 본인들도 아니라고 했고, 바이든도 러시아 거 아닌 것 같다고 얘기했고, 폴란드도 확실한 증거 없다고 얘기했어요. 뭐 그럼 끝난 거죠. 뭐 만약에 저게 러시아 거더라도 솔직히 저 세 국가가 저렇게 얘기했다면 뭐 끝난 겁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지켜줄 것 같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도 껍데기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군대 우크라이나에 파병하자고 얘기했던 분들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그 어떠한 국가도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말만 하지 지금 자기들 피 흘려주면서까지 그 도와줄 나라 거의 아예 없습니다. 근데 한국만 가서 도와주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지. 우크라이나가 피해자라는 거에는 이견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trực視해야 하는 것이다. 가능성이 여러 개가 있겠죠. 실제로 러시아가 쏜 건데 러시아가 발뺌을 한 거다. 아니면
진짜로 우크라이나의 방공미사일인데 우크라이나가 또 그거를 인정을 아직 안 하는 거거나, 그리고 이게 일부러 쏜 거 아니면은 바로 전쟁이 일어나진 않아요. 나토 국가들이 아무리 특정 국가에게 침략을 당하면은 자동 개입이 있지만 우발적으로 우연찮게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해주고 사과하고 이제 이런 거로 풀게 되지, 인위적으로 쏴갈긴 게 아니라면은 나토도 개입할 명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러시아 쪽에서도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둘 다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러우 전쟁 과정에서 생기는 러시아의 말, 우크라이나의 말은 100% 신뢰하면 안 됩니다. 심사숙고해야 돼요. 둘 다. 지금 러시아는 침략자고 우크라이나는 피해자니까 우크라이나는 진실만 얘기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개소리입니다. 그거. 바이든이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크라이나의 방공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잘못 쏜 것일 것이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사실 우크라이나에는 여러 국가의 장비들이 있어요. 여러 국가들의 무기가 있고, 근데 실제로 메이드 인 러시아도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방공무기 수출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방공무기 체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실제로 발달되어 있고 기술력도 좋고 장비들도 좀 그 가격 단가도 괜찮고 여러모로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도 메이드 인 러시아 방공무기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거가 잘못 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미국이 바빠요. 그리고 바이든이 엄청 바빠. 유럽도 엄청 바빠요. 지금 천연가스, 인플레이션, 긴축, 경제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바빠. 지금 남의 나라 일에 이래라 저래라 막 간섭해주고 막 우크라이나 또 막 도와주고 미국이 막 그럴 여력이 없어. 지난 3월 달부터 주구장창 간다요가 지금 올해 11월까지 지금 몇 달째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뭐야? 저건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헤르손을 탈환했대요. 어느 정도. 그러면 이긴 겁니까? 러시아로부터 빼앗긴 데를 다시 수복했대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이거 다 수복하면 러시아가 또 미사일 안 갈긴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원래 본인들이 지금 러시아한테서 빼앗긴 영토를 100% 수복해도 끝난 게 아니다. 이게 사람은 계속 죽어가는 거야.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분노는 점차 증가하겠죠. 한편으로는 전쟁 지겹다, 사람만 계속 죽어나간다, 이런 여론이 점차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열정적으로 올해 2022년은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지 표명을 했지만 간다요 장담컨대 몇 년 흐르잖아요. 그 사람들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보입니다. 몇 년째 뭐냐 지겹다,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일단 그렇게 변해요. 그러면 이제 그 전 세계 국가들의 정부 정치인들도 국민들이 관심이 좀 덜해졌으니까 러시아랑 관계 개선을 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왜? 러시아랑 관계 개선을 하면은 천연가스를 미국의 셰일가스보단 무조건 싸게 사올 수 있어요. 물론 모르죠. 그거는 물론 러시아와의 아예 쌩을 까고 이제 갈 수도 있겠지. 미국이나 이제 중동아랍에서 이제 가스 퍼올려가지고 그것만 쓸 수도 있겠어요. 유럽이. 그러나 모르는 거다. 국제정치는 함부로 우리 갖다 예단하거나 함부로 100% 얘기할 수 없다. 가능성이 여러 가지 열려있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가능성조차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유럽 국가들은 미국을 100% 믿지 않아요. 특히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이 유럽이란 국가가 너무 미국의 나토라는 기구에 의해서 군사적으로 휘둘리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프랑스는 그래서 나토는 나토대로 두되 유럽연합 EU만의 집단방위 체제 기구를 따로 만들자고 얘기해요. 왜냐면 나토가 미국이 언제 통수 칠지 모른다 이거예요. 미국도 수틀리면은 유럽에 개입하는 거 귀찮으면은 자기들이 피곤해지면은 개입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국제정치가 굉장히 복잡하고 유럽 국가들도 함부로 지금 우크라이나만 무작정 계속해서 천년만년 지지해줄 거라고 믿는 것도 그것도 환상이다. 러시아는 아마 점령전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전쟁에 대한 피로감을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계속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시간은 지나면 지날수록 우크라이나보단 러시아에 유리합니다.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지금 대번에 미국 공화당에서 어떤 얘기가 나냐면 우크라이나한테 공짜로 지금 무기 주고 막 그러는 거 있는데 무조건 돈 다 받아내는 식으로 해가지고 줘야 된다.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나와. 미국 공화당 안에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유리한 것만도 아니다. 러시아가 만약에 전력 감소 같은 걸 이제 피해서 전력을 다 뺐어. 이제 우크라이나 점령전을 안 하려고 해. 돈이 좀 덜 들어가요. 사람도 안 죽고. 저 멀리에서 이제 미사일만 쏴가기는 거야. 계속. 그 우크라이나 안에서 국민들이 이제 뭐라고 하겠어. 전쟁을 빨리 끝내달라는 요구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에게 좀 유리해지는 건데 그럼 협상에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있었죠. 6.25 전쟁. 6.25 전쟁 초기에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야. 메가더라. 근데 해리 트루먼 다음에 대통령 된 사람이 아이젠하워입니다. 오성 장군이요. 저 양반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갈 때 공약이 뭐였냐면은 우리 미국의 젊은 청년 군인들이 엄하게 죽고 앉아있는 6.25 전쟁 빨리 끝내겠다. 내가 대통령 돼서. 미국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정도에서 그냥 마무리하고 싶어 했어요. 국내 정치 문제가 있었거든. 미국에서. 반전운동이 있었어. 2차 세계대전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한국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가 가지고 지금 우리 젊은 군인들 다 죽이고 앉아있다고. 그래가지고 빨리 이제 전쟁을 끝낼 수밖에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6.25를 끝내죠. 유엔군 종사령관이지만 미군이었어요. 마크 클라크랑 김일성이랑 이제 펑더화이 중공군 이제 사령관 막 그런 거야. 얘네가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저 쇼부를 봐요. 끝내고 이제 그러자마자 막 이승만 대통령이 펄펄 뛰면서 막 지금 절대로 정전하면 안 된다. 깡그리 그냥 밀어버려야지. 어디서 지금 전쟁을 끝내느냐고. 막 아이젠하워한테 가가지고 펄펄 뛰었다는 거야 막. 그 솔직한 얘기로 미국 입장에서 그 남의 나라 전쟁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까? 미국은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달성을 했단 말이야. 미국이 당시에 원하던 거는 일본까지 공산화가 되면 안 된다. 일본까지 공산화가 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임계철선이나 쉴드 같은 지역이 필요하다. 그게 남한이요. 요것만 달성하면 되는 겁니다.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되면 일본에도 공산화가 될 수 있으니 그것만 막으면 된다. 남한을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쇼부 봐가지고. 그럼 된 거야 미국은. 솔직한 얘기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우크라이나 사람들만 더 많이 죽을 거예요. 전쟁 초기에야 러시아가 진짜 그 등신 같은 전략을 세워가지고 러시아 군인들이 많이 죽었지. 앞으로는 우크라이나 민간인들만 계속 죽어나갈 겁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전 세계의 미국과 캐나다, 영국, 수많은 유럽 국가들 우리나라 포함해가지고 다 같이 우크라이나에 군대 보내서 러시아 개박살 내고 딱 강력하게 이제 영향력 행사해가지고 러시아가 포기하게 만들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생각이 없어 지금 다들. 남의 나라 일에 괜히 개입해가지고 피곤한 일 만들기 싫은 거야. 명분과 도덕과 윤리적으로만 보면 우크라이나가 잘못한 게 없지. 그러나 그걸 떠나서 봐야 되는 거야. 전쟁의 도덕과 윤리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옳고 그름으로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야. 전쟁 당사자들을 포함해서 아무리 저기서 지금 내가 화가 나고 러시아가 밉고 그러니까 내가 당사자도 아닌데 제3자인데 러시아 미우니까 아메바 같이 그냥 막 말 막 뱉는다고 말이 아니야. 그게 냉정하게 봐야 돼요. 냉정하게. 나라고 우크라이나가 안 불쌍하고 난 우크라이나 애기들 막 울부짖는 거 보고 나도 눈물이 찔끔 나왔어. 나도 안타까워. 지금 우크라이나가 여러모로 유리해지려면은 전 세계적인 경기가 일단 좋아져야 돼요. 미국의 인플레가 잡혀야 돼. 그리고 지금 다음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이 당선돼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공화당의 트럼프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베트남 전쟁 때도 마찬가지인데 뭐하러 자꾸 다른 나라에 가냐. 트럼프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일본이나 한국 같은 나라들은 공짜로 미국의 군사적 도움을 받고 있다. 이 새끼 이거 방위비 분담금 제대로 쳐 안 내고 우리가 공짜로 지켜주고 있어가지고 지금 돈도 제대로 안 낸다. 방위비 분담금 확실하게 올리겠다. 트럼프가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저것 때문에 그런 거야 저거. 미국 사람들은 6.25 전쟁 때도 그랬고 베트남 전쟁 때도 그랬고 이라크 전쟁 때도 그랬고 도대체 뭐하러 다른 나라 일에 우리가 간섭하냐는 거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아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겠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돈을 주거나 막 이러는 거에 대해서 반감이 있어. 트럼프가 당선되면 빼박이야 내가 볼 때. 안 그래도 방위비 분담금 얘기하던 양반인데 그 양반이. 우크라이나 계속 도와주자고 하겠습니까 그 양반? 당연히 국제정치 당국자들은 세계 1등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그런 거를 어떻게 다 인식하고 살겠습니까? 지금 미국뿐만 아니죠. 지금 유럽에서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가스값 좀 폭등하는 거 잡아라. 러시아랑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은 임금 수준 올려라. 물가 오른 거 잡아달라고. 지금 시위가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유럽 안에서도 국내 정치적으로 위기가 오는 거예요. 국내 정치가 안정적이면 다른 나라들도 도와주고 그러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게 다른 국가들도 국내 정치가 불안정하니까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신경 써줄 그 여력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가 계속 어그로 끌잖아 지금. 도와주세요 왜 안 도와줘. 안 도와주는 새끼 쓰레기다. 메르켈이 문제였다. 메르켈이 러시아한테서 가스 받아쳐먹은 게 문제였다. 막 이러면서 어그로를 계속 끌어 우크라이나가 지금 젤렌스키가. 근데도 지금 어그로 잘 안 끌리게 됐어요. 매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젤렌스키 어그로가 지금 안 통하기 시작해. 점점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줄 국가들이 국내 정치적인 문제가 있거나 혼란스러움이 있으면은 다른 국가를 도와주기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도와주면 또 도와준다고 욕먹어. 지금 시불의 국민들 물가 올라가고 뒤질 것 같은데 무슨 다른 나라 돈 들여가지고 도와주고 앉아있냐고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일단 유리해지려면 1차적으로는 전 세계 국가들의 경기가 좋아져야 되고 인플레가 잡혀야 되고 물가가 잡혀야 되고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언제 올지 몰라 지금. 지금 어떤 사람들은 유럽의 국가들이 지금 올겨울에 쓸 가스 창고에 이빠이 채워놨다고 이제 뭐 다 끝난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뭔 소리냐면은 지금 겨울 월세 낼 돈 지금 딱 모은 겁니다. 내년은요. 내년엔 어떡할 거예요? 내년엔 괜찮을 것 같습니까? 국제에너지기구가 한 달 전에 얘기한 얘기예요. 올 겨울 비축량 꽉 채우
채운 거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 내년에 또 유럽은 가스가 부족해질 것이다. 유통망 때문에. 이번에 그 얘기했습니다. 지금 유럽이 가스를 확보를 한 건 올 겨울이 워낙에 급하니까 지금 확보를 일단 미리 한 거예요. 미국이 또 많이 도와줬거든. 미국이 지금 셰일가스 그 기업들한테 협박을 엄청 많이 했어. 바이든이 뭐라고 했냐면은 셰일가스는 아시죠 다들. 셰일 기업이라고 하잖아. 저 셰일가스를 뽑아내가지고 팔아먹는 나라들. 그죠? 셰일가스 기업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얘네가 자기들이 사놓은 땅이 있잖아. 셰일가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땅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 근데 거기를 안 캐고 내버려 두고 있어요. 왜냐면 가스값이 올랐을 때 팔아먹으려고. 그러자마자 바이든이 개지를 합니다. 당장 셰일가스 증산 안 하면 너네들 명단 내가 적어놓고 다음부터 니네 셰일가스 퍼올리는 허가권 안 줄 거다. 바이든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거로 유럽에 보내준 거예요. 미국이 미친 듯이 뽑아내가지고 진짜. 그래서 그나마 지금 빠르게 올 겨울 딱 다가오기 전에 직전에 꽉 채운 거야 일단은. 저거 내년에도 저렇게 할 것 같습니까? 미국이 항상 유럽에만 보내주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2021년 기준이에요. 2021년 기준 전 세계 천연가스 전체 점유율에서 러시아가 혼자 17.4%였습니다. 17.4% 혼자. 그럼 지금 러시아가 만약에 유럽에다가 보내는 게 지금 잠가라 밸브가 됐잖아요. 그럼 극단적으로 좀 말하면 중국이랑 인도가 물론 러시아 걸 사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중국이랑 인도도 러시아 거 안 사주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러시아 거 안 사준다고 치자. 그럼 그 17.4% 어디서 갖고 올 거예요 도대체? 저 점유율이라고 하는 건요. 마트 매대의 라면 17.4%가 없어진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반드시 매년 필요한 양 100% 중 17.4%가 없어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건 단 몇 퍼센트만 없어져도 안 돼요. 저거는 굉장히 지금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피곤한 거야 지금. 셰일가스도 장땡이 아니거든 지금. 왜냐면 미국의 셰일 기업들이 많으니까 셰일 많이 퍼올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은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셰일 기업들도 가스 단가가 좀 올랐을 때 퍼고 싶지 정부가 압박해가지고 퍼올리고 싶을 때 계속 무한정 퍼올리고 싶어하고 그게 아니야. 아니 그리고 셰일 기업은 뭐 한국전력이야? 거기도 다 사기업인데 그 사기업들도 사정에 따라서 본인들이 양을 조절하면서 퍼올리고 싶어해요. 그리고 그 셰일 기업들은 무조건 원활한 유통 과정이 안 생긴 상태에서 퍼올려서 팔아먹고 싶어해요. 왜냐면 그래야 비싸게 팔거든요. 이번이야 바이든이 개지를 떨어가지고 됐지만 앞으로는 모르는 거야 그게. MBS 만났잖아 올해 여름에. 그죠? 바이든이 MBS 만나가지고 증산해달라고 갔단 말이에요. 증산했습니까? 사우디 증산했어요? 하기는 했습니다. 세 발의 피만큼. 그리고 갑자기 원유값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면 중국이 봉쇄를 하고 이제 석유 수요가 갑자기 급감을 하니까 애초에 석유를 생산하든 말든 그 양은 상관없이 가격이 내려간 거예요. 그러자마자 대번에 감산 드립칩니다. 증산은 정말 함부로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전통적인 시추 방법인데요. 이거 개구멍을 뚫었잖아. 이걸 이제 뽑아내는 시간당 양이 있어요. 시간당. 분당, 초당 나오는 그 양이 경제성이 있어야 뽑아내요. 그게 초당 나오는 양이 줄어들면 그냥 폐기합니다. 근데 저걸 중간에 스탑을 하면 그 양이 충분하게 안 나와요. 초당. 그럼 그냥 폐기하는 거야. 그래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갖다가 바이든이 가가지고 MBS 만났어. MBS야 내가 씨부레 네 아버지 뻘이다 이 새끼야. 좀 증산 좀 해라. 이제 그래서 그래 MBS 입장에서 어떤 얘기를 들은 거냐면은 나중에 석유값 똥값 되든 말든 간에 일단은 많이 퍼올려라 씨부레 그 얘기를 들은 거야 지금 MBS는. 그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진짜 큰 문제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한국으로 가봅시다. 한국은 지하자원이 없습니다. 그죠? 석유구, LNG구, 모구 간에 100% 수입해야 돼요. 문제는 수많은 중동아랍 국가, 석유랑 LNG를 생산하던 국가들이 한국에 원활하게 잘 공급을 해줬었는데 야 미안하다 한국아 여기 바빠. 여기도 좀 보내줘야 돼. 미안하다 야 이번에 너네 저 원래 100리터 사가던 거 요번에 한 80만 사가. 이렇게 되면 우리도 좀 개구멍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올 겨울부터 지금 생길 겁니다. 태가 날 거예요. 물론 이제 한국가스공사에서 이제 노력을 하셔가지고 올겨울 수요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80% 이상 지금 확보를 거의 다 해냈다 뭐 이런 뉴스를 보긴 봤는데 80%에 안심하면 안 됩니다. 100% 확보해야지. 지금 이번에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이번에 획기적으로 좀 내려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 큰 요인이 뭐냐면요. 중국입니다. 중국이 봉쇄를 아직도 안 풀고 있어요. 봉쇄를 안 풀어가지고 주식도 내려가고 봉쇄를 안 풀어서 소비도 원활하게 안 하고 공장도 가동이 중단된 게 있다 보니까 석유라든가 LNG 수요량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전반적인 그 수요가 줄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봉쇄를 푼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들썩달썩하는 거야 지금. 중국이 봉쇄만 풀면 소비가 증가되고 활발해지고 주가도 오르고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이거 주가 오르는 것도 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얘네 봉쇄 풀면
왜냐면 천연가스 수요, 석유 수요 늘어나서 국채 천연가스 유가 다시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양면성이 있어요. 지금 하나만 보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을 건지도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은 물론 지금 러시아산 석유 가스를 전폭적으로 구매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유럽에 팔아먹던 거 못 팔게 된 양을 지금 인도랑 중국이 잘 사주고 있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지금 봉쇄가 소용이 없어. 봉쇄를 해가지고 소용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러시아라는 국가가 돈이 아예 앵꼬가 나고 창고가 텅텅 비고 금고가 비을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루브라가 지금 떡락을 안 합니까? 루브라 한번 볼까요? 오늘 또 루브라 떡락했었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서 유지 중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이게? 왜 루브라가 지금 저렇게 개기고 있겠습니까? 원달러 박살나고 있는데 루브라는 지금 박살이 안 나고 있단 말이야. 왜 그러겠어요? 시장에서 지금 보는 게 있는 거야. 지금 자본들이 지금 보기에는 러시아라는 국가가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왜냐면 인도랑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사주고 있거든요. 또 미국이 그래서 환장하는 거야. 지금 이번 기회에 딱 인도도 말 좀 듣고 그랬으면 좋은데 인도가 말을 안 들었던 거예요. 인도가 미국이랑 사이가 좋아.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인도가. 그래서 인도가 미국 향 우리까지 중국을 견제하자. 근데 러시아는 빼고 러시아까지 그 견제할 생각은 없어. 우리 인도는 러시아 견제할 때는 나한테 말 걸지 마. 요런 게 있어 인도가. 그래서 인도가 러시아 가스를 지금 오지게 사주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아무튼 간에 지금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 관련된 편을 원래 잘 안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또 좀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됐네요. 오늘 뭐 대략적인 최근 정보, 최근 상황 아주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요 정도로만 오늘 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이슈가 생기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